잇따라 대형 유통점 입점이 추진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조직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해 대형 유통점을 둘러싼 대립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목포항의 자동차 전용 부두 완공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학교나 아파트 담장에 공공기관을 내세운 불법 광고물이 판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기능을 잃은 소류지들이 잇따라 생기면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에 잇따라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붕괴를 우려하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3년 전 롯데쇼핑은 전주 종합경기장에 대형 쇼핑몰을 짓기로 전주시와 협약했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계획을 바꿔 쇼핑몰 대신 시민광장과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라북도의 동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군산의 옛 제지공장 부지에 2만 제곱미터의 아울렛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는 코엘 패션이 대형 아울렛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종합 검토를 하고 있죠. 서류도 보고 있고. 3만 평이 단지화를 막 물류도 하고 못도 오고 막 분양도 흘러오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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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이 대형 유통점들의 입점 전쟁터가 되자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의 매출이 평균 46.5% 줄어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주시는 기존 상권의 매출액이 약 40% 감소했고 일산 지역도 기존 약 250여 개 업체가 180여 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 입점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민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형 아울렛 허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군산시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지역 발전과 개발을 목적으로 대형 유통점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상인들은 대형 유통점 입점 계획에 맞서 전북 6개 시를 중심으로 연대 조직을 만든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대형 유통점을 둘러싼 대립은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항과 경쟁하고 있는 전남 목포항에 자동차 전용 부두가 곧 완공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항의 자동차 전용 수출 부두가 오는 20일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부두가 완공되면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포함해 모두 100만 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하고 한적 TS가 한 600만 대 된 것 같은데요. 목포항에 한 100만 대 정도 지금 유치하려고 야적장도 더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포 자동차 전용 부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군산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을 통해 수출된 자동차는 18만 대. 이 가운데 광주 공장을 포함한 기아 자동차 생산 차량이 6만 5천 대로 가장 많습니다. 군산시는 기아 자동차 수출 차량들이 광주에서 1시간 거리인 목포항 자동차 전용 부두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자동차 야적장 조성 등 화물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2년 뒤에나 활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환적 자동차 물량 유치를 위해서 군산항 항만시설 부지에 15,000평의 야적장을 조성하게 되면 약 30만 대의 환적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경쟁 항만인 목포항이 자동차 전용 부두 운영을 통해 자동차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군산항의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공공기관 공사발주액의 절반 정도를 외주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올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전북업체 수주 비율은 56%로 지난해보다 28% 줄었고 외주업체 비율은 16%에서 44%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본금 미달업체 223곳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의심업체 13곳 등 236곳을 실질 심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엔 3,751곳이 건설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담장에 관공서 이름을 빌린 광고판이 적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공익 광고물 같지만 불법 광고물이 대부분인데요. 그나마 내용도 엉터리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학교 폭력을 추방하자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 학원 광고물이지만 학교폭력방지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청의 후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광고물이지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았다며 수십만 원의 광고료를 챙겼습니다. 주문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광고를 싣고 있으면 시켜드리겠다 이상까지 이야기를. 그나마 광고판에 적혀 있는 청소년 상담 전화도 엉터리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위례형 산하취향도시 피닉스파크입니다. 객실 예약 1번 피닉스.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로 연결됩니다. 이 광고판은 마치 전주시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전주시 마크는 물론 도장까지 찍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도용당한 공공기관도 단속에 나서야 할 전주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가지고 행사나 그런 거 있는 것은 저희가 그냥 놓아두지만 그 외에 학원이라든가 그런 상업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공익의 탈을 쓴 불법 광고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순창군 비서실장 47살 공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 업체 대표 75살 고모 씨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6급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발주한 무주군과 진안군 환경시설 입찰에서 효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냈고 새만금 유역 환경시설 공사에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작은 저수지를 이른바 소류지라고 합니다. 전주에도 50곳이 넘는데요. 도시화로 기능을 잃은 소류지들이 생기면서 장기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건지산 자락에 자리한 오송제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70년 전 만들어진 작은 저수지, 이른바 소류지입니다. 농업용수 기능을 잃은 뒤 방치되다가 수변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휴식 공간이자 생태 체험장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도 와서 이제 편하게 산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엔 길이 좁아서 산책을 못 했는데 이제 그런 점도 좋고 이제 물새라든가 자연을 많이 겪어볼 수 있잖아요. 전주시는 소류지 8곳을 수변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습지로서 도심의 열섬 현상을 줄여주는 기능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외래 식물 서시처가 되거나 유입수가 적어 유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소류지의 주변 환경이 불투수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수량 확보라든가 수질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 도시화와 그에 따른 유입수 부족으로 재기능이 어려운 소류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리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완화 공간으로 이렇게 놓아두면서 차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겠죠. 전주의 소류주는 쉬운 4곳으로 택지 개발 등으로 10년 사이에 10곳가량 사라졌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공원지구 주변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조건부로 완화됩니다. 전주시는 공원지구 주변 주거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노후 불량주택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충수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에선 8개 공원 주변 13곳이 경관 보존을 위해 건축물 충수가 5층에서 12층으로 20년 가까이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종합 1위를 차지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전북 출신 선수들이 선전했습니다. 대학과 실업팀들이 학교를 돌며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광주에서 열린 제28회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56년 만에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출신 선수들은 금메달 4개와 은 3, 동 3개를 따내며 1위 달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주 성심여중고 출신 신승찬은 배드민턴 3관왕에 올랐고 익산시청 최신희는 펜싱 4부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8강에서 이탈리아랑 뛰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다행히 역전승을 해가지고 너무 기뻤고요. 그 기세로 4강 결승까지 해서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북체육회가 대학 실업팀과 함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사격과 세팍타크로, 궁도 등 평소 접하기 힘든 6개 종목 선수 200여 명이 수준 높은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는 더 확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국체전 종료 후에는 집중적으로 일선학교라든가 소외계층에 찾아가서 더 확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린초등학교 진성일이 경북에서 열린 전국 양궁대회 6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을 휩쓸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호원대 검도부 이창훈과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도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에서 전국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에만 볼링과 세팍타크로, 태권도, 펜싱 등 4개 대회가 줄줄이 시작됩니다. 참가 선수들만 모두 5,000명이 넘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현대가 공격형 미드필더 루이스를 영입했습니다. 루이스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전북에서 뛰며 2차례 K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북은 루이스가 최근 팀을 떠난 에닝요의 빈자리를 메워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새만금을 방문하려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은 새만금 개발청의 추천서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에서는 외국인 고용 한도가 고용 인원 대비 20%로 제한돼 있지만 새만금에서는 30%로 확대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조치로 새만금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이 오늘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열렸습니다. 김항술 위원장은 역량 있는 후보들을 영입해 내년 총선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취임식에 이어 당원 화합 전진대회를 갖고 애향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경급 경찰관에 대한 전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익산서장의 이동민 정보과장, 남원서장의 박훈기 정보와 장비 담당관, 김제서장의 임상준 제주경비교통과장, 무주서장의 한도연 홍보 담당관이 임명됐습니다.
홍보 담당관의 윤중섭 충남 아산서장, 정보와 장비 담당관의 강황수 익산서장, 112 종합상황실장의 박정근 남원서장, 여성 청소년 과장의 최성규 치안지도관, 경비교통과장의 김병기 무주서장, 정보과장의 함현배 경남 고성서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정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고려할 때 대동과 풍류, 포용력 등을 전주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전주 정신을 확립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지검은 무단으로 공장을 점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노조 간부 서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장에서 엔진 이송기의 체인이 끊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 라인을 점거하고 공장을 가동하려는 관리 직원에게 차량 부품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13년 전주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2살 이모 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1.4도, 전주는 29.6도에 머물러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말까지 제11호 태풍 낭카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팔다리가 잠깐 마비됐다가 곧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 괜찮겠지 하고 그냥 놔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권란 기자가 설명합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보다가 일시적으로 한쪽 손이 마비됐다는 한 60대 남성입니다. 곧바로 병원을 찾아 MRI 검사를 한 결과 뇌 일부에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고 혈관은 노폐물로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오른손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15분, 20분 정도 지났을까 했는데 다시 기운이 왔어요. 이렇게 뇌혈관이 좁아져 일시적인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한 환자는 지난해 11만 2천여 명으로 70대 이상이 40%, 50대 이상은 87.5%를 차지했습니다. 신체 일부가 마비됐다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한두 시간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20%는 90일 안에 뇌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직후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이내에 재발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생각하고 뇌졸중이 왔다는 것과 똑같이 병원에 와서 검사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뇌졸중은 뇌혈관이 좁아져 생기기 때문에 혈압과 당뇨 관리, 또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SBS 권란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산이나 바다보다도 더 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객님의 해맑은 미소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시원하고 예쁜 미소로 마감하는 행복한 퇴근길이 되셨으면 합니다.